저는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만둘 것 같아요. 그만둘 것 같은데 그 중간에 한번 김경률 씨가 알아서 비대위원회에서 자진 사퇴하는 이런 형태의 절충안이 한번 나올 것 같고요. 예. 두 분이 오랜 또 인간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이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네. 비온 뒤에 더 땅이 굳듯이 이렇게 극적인 저는 화해 봉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친윤 의원들도요 보면 일제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반론 관련 발언을 그냥 문제 삼고 일제히 좀 비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 사건을요 잘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보십시오. 동영상도 다 있지 않습니까? 몰래 녹음한 거지만 제가 보니까 세 가지가 없었어요. 첫째는 이제 청탁 민원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있어야 뭐 김영란법이나 뭐가 문제 되잖아요. 그냥 돌아가신 선친의 애틋한 그 선친의 친구, 잘 지인 이렇게 이제 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뭐 이게 청탁이나 자리 민원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완전히 속여서 접근한 거 아닙니까?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없었던 게 김 여사가 이게 뭐 선물을 달라거나 뭐 이런 요구나 수수도 아니에요. 그냥 놓고 간 거예요. 그걸 이렇게 먼저 뭐 자꾸 받았다 하지만 받은 게 아니고 그 목사가 그냥 놓고 간 거예요. 이게 수수나 먼저 요구하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게 필요 없다, 안 받겠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이게 수수다. 이게 두 번째 잘못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목사나 이 공작하는 분들은 혹시 김 여사가 떠들어서 이거 들고 다니며 사진 찍어서 딱 잡으려고 계속 1년까지 또 총선 때 활용하려고 계속 묵혀난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공작 아닙니까? 근데 김 여사는 바로 그냥 받은 걸 원칙대로 규정대로 그대로 보관해라, 돌려주든지 보관해라, 이게 됐지 않습니까? 사용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청탁 민원도 없고 수수도 고의적으로 달라는 요구도 없고 사용도 없었는데 이걸 뭘 사과해라는 겁니까?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지금 주말마다 윤석열 탄핵해라, 김건희 구속하라, 얼마나 우리 옛날 좌파 시민단체들 얼마나 주말마다 시위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왜 나옵니까? 이분에게 단두대에 희생된, 지금은 물론 역사적인 여러 가지 재평가는 있지만 이런 분을 어떻게 김건희 여사에 비교를 합니까? 이건 너무도 한참 넘은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언급을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 찾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글쎄요, 저는 뭐 사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민주당 계열의 유명 인사, 뭐 전영부인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있었더라면 한 200군데 압수수색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그냥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변호사님 이야기하잖아요. 공작이라고. 공작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레짐작이지. 수사해야죠. 국민의 눈높이는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부터 해왔던 게 뭡니까?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라. 수사해서 의혹이 없음을 증명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사과라고 하는 표현도 물타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정서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과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건지. 아니, 예. 제가 예.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 사퇴를 좀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사에 대해서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사과를 그럼 하셨다고 예. 그리고 TK 의원들이랑 인식차가 있다. 여사 문제를 두고 이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 일관되게 좀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도 좀 변화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부분은 좀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짧지 않은 이런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판단해 주십시오.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경선을 하겠다고 이미 하겠습니다. 네. 해결된 겁니다. 마포 당협위원장하고는. 그럼 남은 거는 우리 서 의원이 은연중에 뭐 자백을 하시고 말았는데 결국은 이제 이거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신기를 건드렸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김경률 회계사가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를 했는데 김경률 회계사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사치의 상징으로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절대 왕정의 상징으로서의 마리 앙뚜아네트가 또 소환되는 겁니다. 이 공당,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대변하는 제2당이면서 여당이 대통령 영부인 비판했다고 그냥 와야 되는
뭐가 저기 제대로 역할을 못 해 이런 상황으로 생깁니다. 이게 제대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절대 왕정의 왕비가 있는 왕정 국가처럼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장가 기자, 어제 그리고 이광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 만나서 뭐 사퇴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거부됐고, 그 다음에 바로 저녁에 밤이라고 얘기 표현하는데 윤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서 관저에서 뭐 어떤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 좀 오갔을까요? 네, 조선일보에 따르면 어제 저녁 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뇌부가 대통령실 관저를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갈등이 커져서 결국에 파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김 여사 문제에 있어서는 기획에 의한 함정 몰카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뭐 지난 15일이죠. 중진 의원들하고 오찬한 이후에 4월 12일 총선일 이후에 내 인생이 꼬일 것 같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일단 이제 제가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제 각각의 경우 만약에 선거에 패배했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뭐 미래가 없는 거죠. 선거에 패배하면 이제 그 뭐 비대위원장 패장이 다음에 당대표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는 이제 변호사 개업도 힘들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네. 따라서 이제 그 패배한 경우에 뭐 꼬이는 건 설명이 필요 없고 문제는 이제 그 총선에 승리를 이끌다 하더라도 네. 이제 그 대통령실과 상당히 그 갈등 관계에 있게 되면 앞으로 임기가 3년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여권 인사가요 대통령과 이제 극한 대립 갈등에 있다 보면 절대 어떻게 정치 행보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의 인기가 있든 없든 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정치권에 오래 속설이 있잖아. 대통령이 차기 대선주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누가 안 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대통령이 가진 힘입니다. 아마 이제 그때부터 상당히 그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총선을 이끌려면 이런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인생이 꼬일 것 같다.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한 위원장이 자진 사퇴가 없을 경우 뭐 없다는 지금 기조가 나오고 있는데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사퇴 요구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두 가지 경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예측한 상황, 혹시나 이 상황이 짜고 치는 게 아닌가. 짜고 친다? 예, 짜고 치는 게 아니냐. 예, 일부러 갈등을 만들어서 예.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려고 하는 짜고 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 사과한다. 뭐 요 정도 나오고 끝나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이게 만약에 짜고 치는 게 아니다. 근데 이렇게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짜고 쳐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까지? 아, 그렇죠. 예, 저도 사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요. 예. 저는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만둘 것 같아요. 그만둘 것 같은데 그 중간에 한번 김경률 씨가 알아서 비대위원회에서 자진 사퇴하는 이런 형태의 절충안이 한번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당내에서 수도권 의원들이라든가 또는 비영남 의원들 중에 이 영남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 뭐 정치 지망생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의도 때문에 이거는 좀 계속 커지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가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총선 전략이 완전히 어그러지면서 뭐 사실 앞날을 예측 전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진짜 이게 그 선거가 예. 완전히 폭망할 수도 있는 분열이 되면요. 그런 이제 그 위기 상황인데 저는 적절하게 이제 그 수습책이 나올 수도 있다 봐요. 근데 어떻게 나올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준석 대표하고는 틀립니다. 이준석 대표하고는 이게 도저히 정치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윤 대통령 성격 스타일상. 예. 그런데 그 한동훈 위원장은요 제가 이제 조금 변호한다면 그 일말의 그 국민 여론을 조금 이렇게 반영한 면이 있습니다. 국민 여론 중에 뭐 어쩌나 옳다 그러다 떠나서 아까 제가 사과할 필요 없다 했지만 그런데 이 국민 여론 중에는 어떻게든 이렇게 좀 진솔하게 사과해서 돌파하는 거 아니냐, 떨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일각의 여론을 한동훈 위원장이 반영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런 사심이나 개인 욕심 없는 걸로 정말 자기 모든 걸 바쳐 완전히 소진해서 어떻게든 승리를 이끌어 보겠다. 예. 이런 데 진정성은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조금 이게 두 분이 오랜 또 인간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이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네. 비온 뒤에 더 땅이 굳듯이 이렇게 극적인 저는 화해 봉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윤 대통령도 조금 양보해서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든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체제로 가야 됩니다. 대안이 없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하는 순간에 총선이 폭망하면 윤석열 정권도 아주 어렵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든 이렇게 껴안고 가야 되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좀 이렇게 성의 있는 조치를 어떤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조치라든지 네. 앞으로 좀 방향의 변화라든지 이렇게 보이면 저는 어떻게든 봉합해야 됩니다.